그 공간이 저한테는 이제 뭐 어떤 극장 가는 길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쟁하러 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저는 LG 아트센터 기획 공연의 팬이에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안방 같다 그래야 되나? 연주자의 똘끼와 기획자의 똘끼와 관객들의 똘끼가 모여서 말로만 듣던 그 공연을 직접 보는 날이 오는구나.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공연장. 극장을 믿고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진짜 진심으로 LG 아트센터 경우는 제가 진짜 신뢰를 하고 공연을 보러 왔었어요. 콤파스 프로그램을 연초에 오픈을 하면 그러면 이제 1년에 어떤 공연을 언제 볼 건지를 이제 달력에 미리 해놓고 관객으로서는 저는 LG 아트센터 너무 사랑해요. 피나바우시, 로베르 르빠주 저의 취향이란 것을 만들어준 데 큰 몫을 한 극장이라서 민영화 예술을 볼 때요, 한 40년 가까이 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영화를 처음 본 이후로.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생생할 수가 있을까. 흑백 영화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또 한 번 했죠. 사실 저도 창작자지만 창작자라서 초라해지거든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무대를 만들었고 어떻게 저런 협업이 가능했으며 와, 대단하다. 나는 너무 한국의 작고 작은 창작자다. 나는 어떻게 저것의 절반이라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늘 보도블럭을 걸었었거든요. 초대권이 없는 공연장, 또 시즌제, 패키지 이것이 다 사실은 이제 관객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들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공연장들의 객석을 보면은 말발굽 형태나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야 장애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LG 아트센터는 박스 형태의 객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각이 없고요. 여기서 이자라는 공연, 판소리 공연이 있었을 때 관객석을 많이 포기하시고 무대 위에 그 관객석을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어떤 것에 더 밸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관객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LG 아트에서 그렇게 에딘버러 페스티벌 같은 수준의 공연이 1년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으로서는 작품이 가진 최고의 감동을 진짜 관객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 이 공연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나의 평생 최고의 무대 목표는 뭐 카네기 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인생 최고의 무대를 꼽잖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최고의 무대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곳인 LG 아트센터 무대에 이렇게 빨리 서도 되나? LG 아트센터가 약간 뭐랄까 모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배우로서도 이제 시작점이었고,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면 어떤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한다라는 거. LG 아트센터의 기획력은 그때 어렸었던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고 타협하지 않고 초대권도 안 뿌리고 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키워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 깨질 수 있게 해주고. 고고한 자태라 그래야 되나? 비행기 타고 가서도 보기 힘든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주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주는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저처럼 뭐 젊은 연출가한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무대였죠. 베토벤이 이제 피아노 소나타를 32개를 남겼는데 32개를 공연으로 하려면 총 8번이 필요해요. 저한테나 공연장한테나 쉬운 도전은 아니었어요. 오이디푸스란 작품은 아시다시피 원체 고전의 무게감 있는 작품이어서 페르긴트 무대에 부엽토를 잔뜩 깔았어요. 극장 관리에도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하는 건 흔치 않고, 배우로서 안 가본 길 가보고 싶고 가장 어려운 배역을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러려면 정말 끈기와 인내심과 하려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숙제를 약간 떠안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대치를 넘어서서 했던 공연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저한테도 이제 또 손을 벌려주셔가지고 연출님들이 어린 나이에 상도 받고 막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거든요. 엘자스 센터에서 했던 전공 연주회가 베토벤한테서 자유로워지는 초석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뭐 몰려오는 감동이나 밀려오는 그냥 감흥 같은 걸 그냥 온전히 느끼면서 했었던 것 같고. 축구에서도 홈그라운드의 입구 지점이라 그러나요? 든든한 응원군 같은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작품의 연출가나 배우들이 뭐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이 유독 좋았던 이유는 관람객이 집중을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관람객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들 저처럼 이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막 바쁘게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이 집중하는 그 공기의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확실히 엘자스 센터에 오는 관객들은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같이 어느 곳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은. 관객들의 집중도는 사실 연주자한테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런 내적인 혁명 같은 시간을 만나고 싶은 관객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라이브로. 지금처럼 우리가 모이는 거를 꺼려하지 않거나 했던 그런 옛날을 떠올려 봤을 때는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마스크 쓰고 극장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 관객석을 채운 사람들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들 집에서 잘 있었어? 이런 마음으로. LG아트센터가 지금까지 이제 관람객들에게 소개해주고 선보였던 그 공연들에 대한 잔상은 사실 계속 관람객들에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장소가 바뀌거나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20대 때 시작해서 젊음을 불태웠죠.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빠져나가고 나서 텅 빈 무대에서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또 이제 어떤 공연을 하게 될 것인가. 다른 어떤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최고의 예술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획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획 덕분에 우리나라의 예술을 즐기는 관객과 또 창작자들이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았고 20년 전에도 사실 있는 걸 시작했던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들면서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공연 문화가 요구한 게 무엇이고 우리 관객들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한 보 앞서서 바라보고 이제 LG아트센터가 역삼동 시대를 화려하게 이제 접고 새로운 기대와 흥분으로 그런 마곡의 시대를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하던 해온 대로만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